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 너무 밀리니까 3월 달에 중수청법은 손을 과감하게 봐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내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뭐 돈을 17억인가 뭐 쓰고 해놓고는 정부 안도 안 내고 지금 접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정부안을 내게 하죠. 정부안을 못 내게 했어요.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1, 2월에 왜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처리하지 않았어. 그때 했어야지. 그때 안 한 거는 대통령 뜻이야. 근데 대통령은 그때 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당이 정청래 대표, 홍익표 정무수석, 그다음에 누구 김용민 의원 이렇게 만나서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최종 마무리해서 이제 대폭 수정해가지고 재입법 예고를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내가 졌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여당 전당대회도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있고 보안수사권도 여당이 갑자기 여론 바뀌고 있는 거 대통령 개입 때문이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중수청법, 공소청법부터 하자고 한 거는 당정 협의로 이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당이 어쨌든 의견을 대폭 주장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형소법 개정안은 그 이후에 하기로 한 거죠. 우린 그걸 숙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는, 그리고 숙이 과정인 거고요. 근데 수기도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지금 형사소송법 저는 개정은. 사실은 저 나온 매불쇼가 정말로 전 다크나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거 문제 있다. 심지어 저는 그 예전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도 문제 있다고 그렇게 네. 외쳤는데 다 이제 검찰주의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아예 논의 자체 테이블을 못 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시민 작가를 피날레로 하는 오연벙 그러니까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와서 이제 언론에 알려야 된다. 그 다음이 그 형사사법의 민영화, 그 다음에 띠링띠링 킥스, 그리고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유시민 작가까지 해서 사실은 이번에 여론 바꾸는데 큰 몫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이게 수기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못했던 걸 지금 우리 이루어지고 있다. 매불쇼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안 사건에 유시민은 너무 올인한 것 같아요 지금 저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니에요. 전 의원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다시 정치계에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다시 그냥 작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작가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설도 제가, 그 개연성이 있어야 되니까 음. 그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창당하시라. 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창당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창당하셔서 한번 본인이 현실 정치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그러니까 무슨 우리 그 허생전인가요? 허생전 그렇게 배워갖고 뭐 할 거냐 당신 그러니까 나가갖고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참견만 할 게 아니라 그럼 한번 현실 정치로 한번 돌아와 보시라. 아니요, 이런 저는 얘기도 이것도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벌써 정당을 6번인가 바꾸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6번 했으니까 7번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 정당인 유시민은 이미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혀져 있는 상태인데 뭐 다시 돌아봐야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시민 전 작가도 잘못됐고 유시민 전 의원도 잘못됐고 그냥 유시민 할아버지예요. 사실 지금 논거에 대한 주장 근거를 붙이지도 않고 일방적인 저주로 하는 건 사실 양로원과 갖고 할아버지들이 애끼 이러면서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국혁신당 가시면 돼요. 전당대회 하고 있으니까. 또 한동훈 의원이 또 창당하시면 좋겠네 같이. 다당제로. 만났으니까. 다당제로? 네. 그러니까 정청래 지금 전 대표도 자신은 플랫폼이 되겠다. 근데 그 대선을 준비하는 플랫폼인데 그게 이제 사실 누구를 염두에 두는 것이냐.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란 얘기가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것과 뜻을 같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게 정계 개편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모든 망상의 끝에 지금 네. 항상 정계 개편 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 정계 개편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이 민주당 우리를 버릴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하고 근데 싶은 그대로 거는 가면 이 진영 폭파돼.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폭판이 아닌 일은 사실 해석의 여지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을 해서 정계 개편을 해서 구조적 다수가 되면 대한민국에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버려? 이 질문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나쁜 일이 네. 아니라 자기를 대변으로 한 686 기득권 세대한테 나쁜 일인 거죠. 그쵸. 그거를 대한민국으로 교묘하게 바꿔갖고 마치 안 될 일, 나쁜 일로 말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사람들을 배제하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정치를 하는 건 대한민국 입장에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 길로 가면 민주 진영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실패할 것이고 결국은 참혹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참혹이라는 표현 써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어 분들한테 지금 알람 올리는 거예요. 야, 이재명이 우리 너네 버릴라 그래. 빨리 가서 좌표 찍었으니까 가서 잘 공격해. 모르는 게 응. 코어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민주당에서 제가- 지금 광주 출신이 아니, 그러니까 호가 근데- 아니면 뭐냐면 우리라고 그런 말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이 광주인들은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에요. 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분들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유시민 전 의원이 말 이렇게 뱅뱅 돌리지 말고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뭐 돌려서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이 얘기 해주세요. 조국 전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해라. 저는 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선의를 좀 미룰 수가 있을 것 이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조국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네, 되면 네. 점점 더 조국 아, 대표를 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올 우리 텐데.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차기 주자가 되겠느냐. 자기들 말빨도 떨어지고. 아.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말의 권력이 떨어질까봐, 약해질까봐 지금 이런 논평을 계속 하는 걸까요? 차라리 그게 본인은 솔직하게 어쨌든- 나온다고 네. 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리스펙을 해줄 수 있는데 계속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인정투쟁이에요. 네, 인정투쟁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이런 생각들 자신의 말의 권력의 힘이 떨어질까봐 위협을 느껴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현타가 오네요. 근데 저는 이 민주당의 오랜 그 관습, 악습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네. 그 멘탈리티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유시민 아. 작가가. 그 안에서 그 세계관을 뿌려주고 네. 그 김어준 총수의 방송에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 수십 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그 고리를 끊는 게 우리 정치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큰 생각하고 역할이죠. 여기가 좋아져야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이나 그 국민의힘에 소위 개혁을 자임하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사실 이게 그 반면교사가 되겠죠. 같이 대깔 꼬마이처럼 함께 가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 뭐 중도 실용으로 보수의 일정 영역을 민주당이 담당해야 하겠다라는 것만큼 국민의힘에 상당히 경계하고 우려해야 할 만한 그게 정치적 없죠. 구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정치 지형만 놓고 보면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중원을 지금 사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든 뭐 김민석 후보가 됐든 이 지역까지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을 사실 정청래 후보나 유시민 작가가 저쪽으로 못 가도록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뉴 정청래 뉴 유시민이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더 이상 진보나 좌파라고도 불릴 수 없는 게 사실 진보 좌파라는 그런 개념을 한다고 하면 현재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개발론이나 재건축론을 할 때 전제 사실은 뭐냐면 지금 괜찮다요 민주당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일부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을 나서야 되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이미 진보 좌파가 아니라 기득권인 걸 인정한 거와 똑같아요. 원주민이 코어고 그 코어가 온전한 상태에서 그냥 증축만 해 이런 주장인 그렇죠. 거죠. 근데 심지어 원주민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근데 엮기 사실 완벽해요. 세계 정치를 보면 다른 나라 정치를 보면 이 우파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 정권을 계속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좌파 정책을 많이 펼치거든요. 그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 자민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종의 구조적 다수가 포괄 정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을 잡으면 진보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니 우파는 좀 왼쪽으로 오려고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수적으로 우세가 돼야지 집권을 더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유시민 전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것 같고 또 그 증거가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요.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한번 동의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의심합니다.